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20회 토토 10회차 최종 픽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 이 투표율이나 아니면 뭐 배당도 보다시피 홈 쪽이 좀 강팀들이 좀 많이 배치가 돼서 좀 이변을 잘 찾는 게 중요한 회차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위 에이바르와 18위 마요르카의 경기인데요. 에이바르는 홈에서 6승 1무 5패, 마요르카는 원정에서 2무 10패로 마요르카가 원정에서의 승리가 없습니다. 마요르카는 그 살바세비아 선수가 퇴장을 당해서 이번 경기 출전을 하지 못하고요. 아마도 기성용 선수가 교체로라도 출전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에이바르는 지금 2연패를 끊은 상태고요. 홈에서 4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저는 이 경기 동일하게 초안픽과 동일하게 에이바르의 단통 승으로 갔고요. 일단 에이바르가 배당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낮아요. 그리고 투표율도 좀 많이 몰린 편이기도 하고요. 저는 근데 경기력으로 봤을 때는 조금 무승부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요르카가 원정에서 좋진 않긴 하지만 좌우측에 있는 라고 주니어와 그 쿠보 선수가 있다면 기성용 선수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그 패스에 의한 그런 부분들이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력 부분에도 불구하고 에이바르의 단통 승으로 간 이유는 라리가 낮 경기 그리고 1번 경기가 지속적으로 무승부가 뜨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승패로 나뉜다면 에이바르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 크리스탈 팰리스와 17위 와포드의 경기인데요. 네, 이 경기도 초안픽과 동일하게 무승부로 갔고요. 크리스탈 팰리스는 뭐 톰킨스, 메카시 선수가 부상이고 와포드 같은 경우에는 사르 선수가 복귀를 해서 진행력이 득점을 했는데 사르 선수가 복귀를 하니 데올루페우가 부상이 됐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2연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은 와포드가 리버풀을 잡은 상태에서 저 강팀을 잡으면 또 느낌이 또 대패를 하거나 아니면 또 연승을 이어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와포드의 승은 조금 없다고 보긴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좀 어려운 경기인 것 같아요. 좀 배당도 보시다시피 좀 뭐 크리스탈 팰리스가 정배를 받긴 했지만 굉장히 높은 배당을 좀 받았죠. 근데 와포드가 원정에서 워낙에 좋지 않기 때문에 잘해봤자 좀 무승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 두 팀 다 무승부가 좀 어느 정도 있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크리스탈 팰리스가 승무로 가면 좀 안전할 경기처럼 보이긴 하는데 크리스탈 팰리스가 좀 한 방이 좀 터지면 어, 이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크리스탈 팰리스 와포드에 또 사르 선수나 디니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일단은 뭐 멤버십 픽에서는 따르게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무승부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경기입니다. 8위 셰필드와 20위 노리치의 경기인데요. 일단 두 팀 다 셰필드는 화요일날 FA컵이 있었고요. 노리치는 수요일에 FA컵이 있었어요. 두 팀 다 연장을 갔고요. 셰필드는 약간의 로테이션 돌렸습니다.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1.5군 정도가 나왔고요. 푸키가 결장을 했고 뭐 여러 로테를 좀 돌린 것 같아요. 노리치 같은 경우에 에르난데스 선수가 부상이고요. 연패를 하다가 레스터전에 뜬금 승리를 했습니다.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강팀 외에 최근에 패배가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저번에 8회차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셰필드와 사우스햄튼 둘 중 한 경기가 부러질 것 같았는데 그때 저는 셰필드 물론 멤버십 픽에서는 다르게 가져가긴 했지만 최종 픽에서는 셰필드를 승을 봤었고 사우스햄튼을 이제 승무로 이렇게 바쳤었는데 동일하게 또 가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우스햄튼이 승을 했었고 셰필드가 무승부가 뜨긴 했었는데 또 그렇게 될 것 같진 않아요. 또 노리치의 강등 버프가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노리치는 조금 강등되지 않을까. 수비가 너무나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강등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셰필드가
두 팀 다 뭐 FA컵을 치르긴 했지만 셰필드가 그 리그가 연기가 되면서 좀 어느 정도의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또 하루 더 일정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셰필드 동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력도 셰필드가 좋아 보여요. 저는 이 4번 경기를 네, 이변으로 가져갔어요. 이변으로 가져갔는데 저는 무패 쪽으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무패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승패로 간 이유는 사우스햄튼이 일단 레드먼드 선수가 부상이고 뉴캐슬은 캐롤 선수가 부상이고 사우스햄튼은 FA컵을 치르지 않았어요. 뉴캐슬은 FA컵을 치르긴 했는데 1군이 나왔지만 약간의 로테이션을 돌리긴 했어요. 이 사우스햄튼과 뉴캐슬을 비교를 했었을 때 사우스햄튼이 지금 8경기째 무승부가 없고 뉴캐슬은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우스햄튼이 뭔가 이거는 좀 부러질 것 같은 배당이 너무 낮아요. 배당이 너무 낮은데 또 투표율은 이 두 팀을 봤을 때 배당이 비슷한데 투표율은 워낙에 좀 30% 가까이가 차이가 나죠. 저는 이거 좀 이변의 가능성이 좀 높은 경기라고 보고 있어요. 높은 경기라고 보고 있는데 무패를 가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상대 전적도 뉴캐슬이 좀 우세하기도 해서 무패로 가고 싶은데 저는 일단 무승부가 좀 많아서 무승부가 지금 제 14경기에 좀 많아서 무승부를 여기서 또 가져갈 수가 없어서 무승부를 뺐고요. 승패로 또 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우스햄튼이 8경기째 무승부가 없고 또 뉴캐슬을 이변으로 가져가고 싶은 이유는 라자로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지난 경기 출전을 못했는데 또 복귀를 했고요. 그리고 존 조시웨이도 복귀를 했기 때문에 또 컵에서는 교체로 또 투입이 됐었기도 하고 저는 뉴캐슬이 좌우측의 생 막시맨과 알미론 이런 모습을 봤었을 때에는 충분히 뭐 역습이든 뭐 세트피스든 그 한 방으로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우스햄튼의 승은 조금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 좀 느낌이 들었어요. 사우스햄튼이 뭐 지난 경기든 뭐 최근에 좋지 않은 그런 뭐 모습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사우스햄튼의 그 한방 자체는 공격진의 개인 능력 자체는 무시할 수 없다고 해요. 보고 있어요. 지난 경기 잉스가 또 교체 투입이 되기도 했었고 또 잉스가 선발로 나온다면 이른 시간에 득점을 한다면 충분히 사우스햄튼이 이길 가능성도 높다라고 봐서 저는 승패로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6위 울버햄튼과 15위 브라이튼의 경기인데요. 일단 두 팀 다 FA컵은 없었어요. 브라이튼은 원정에서 2연무를 하고 있고 8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어, 일단 뭐 상대 전적은 많이 치르진 않았지만 2무 1패로 브라이튼이 약간 우세하긴 한데요. 이번 시즌 비기기도 했고요. 저는 이거 울버햄튼이 경기력 봤을 때는 당연히 최근에 브라이튼의 경기력 자체는 나쁘진 않지만 결정력이 워낙에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부분 봤었을 때는 코널리 선수가 나와서 울버햄튼의 그 뒷공간 자체를 울버햄튼 수비진의 기동력이 느리기 때문에 그 뒷공간 자체를 좀 노린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또 나오지 않고 아무래도 머레이 선수를 또 타겟팅으로 또 할 수도 있겠죠. 포스트 플레이로 그렇게 한다면 저는 울버햄튼을 뚫어내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일단은 승무로 가면 좀 막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울버햄튼의 단통 승을 받다가 승무로 바꾼 이유는 울버햄튼이 또 연승을 하다가 또 뜬금 이제 무승부 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울버햄튼이 홈에서 5승 6무 3패로 승보다 무승부가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약간은 조금 뭔가 공간이 있을 때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울버햄튼이어서 저는 일단은 무승부도 좀 받쳐야 될 것 같은 위험한 경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무로 갔습니다. 자, 여섯 번째 경기입니다. 6위 AT 마드리드와 3위 세비야의 경기인데요. 아틀레티코는 르마 선수가 부상이고요.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세비야는 2연무를 하다가 2연승을 하고 있고요. 상대 전적도 아틀레티코가 좀 우세해요. 많이 우세한데 투표율이 저는 이 아틀레티코가 왜 이렇게 낮은지 좀 의아합니다. 일단 배당도 조금 그렇게 높진 않죠. 높진 않은데
뭐 어떻게 보면은 높을 수도 있는데 국내 배당으로 기준을 한다면 이 배당 같은 경우는 1.8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뭐 이 두 팀을 봤었을 때에는 저는 일단 트리피어와 펠릭스가 복귀한 아틀레티코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 시즌에 두 팀의 맞대결은 1대1로 비기기도 했었고요. 아틀레티코가 홈에서 8승 4무 1패로 워낙에 좋은 팀이어서 저는 일단은 승은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승패도 조금 고민을 좀 했어요. 세비야가 무승부보다는 원정에서 7승 2무 4패로 홈보다 1승이 더 많은 상태로 세비야가 원정에서 나쁘지 않기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세비야의 결정력을 좀 믿지 못하겠어서 저는 아틀레티코가 지금 중요한 시기에서 조금은 챔스 진출권을 위해서 이 경기를 무조건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진 않을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서 아틀레티코의 승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오타가 나온 것 같네요. 7번째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리와 토트넘. 이 경기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벌리 같은 경우에는 구드문드손과 반스가 복귀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6경기째 패배가 없을 정도로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토트넘은 요리스 선수가 부상이고요. 3연승을 하다가 현재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컵대회 포함하면 3연패고요. 수요일날 FA컵이 있었는데 1군 선수가 나오긴 했지만 약간의 로테이션을 돌렸고 또 승부차기까지 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에 그냥 단통으로 벌리 쪽으로 보고 있어요. 경기력 봤을 때는 최근에 토트넘은 워낙에 좋지 않아서 저는 초반픽에 승패로 가긴 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토트넘이 연패가 좀 너무 좀 길어지고 있기도 하고 무리뉴 감독의 잘 준비를 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승패를 좀 고민을 했는데 이 경기를 결정적으로 단통으로 바꾸게 된 이유는 이 경기는 투픽으로 가더라도 오히려 저는 승무로 가면 조금 더 안전한 경기인 것 같은데 벌리가 홈에서 단 1무밖에 없기 때문에 좀 승패로 가고 싶은 마음이 좀 듭니다. 승패로 가고 싶은 마음이 좀 드는데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투픽으로 가도 좀 제 투픽을 쓰는 성향상 좀 틀릴 것 같아서 저는 이 경기는 일단 지우고 싶은 경기고요. 단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경기입니다. 4위 헤타페와 17위 셀타비고의 경기인데요.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2연패를 끊었고요. 지난 경기 승리를 하면서 12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셀타비고는 수아레즈 선수가 부상이고요. 원정에서 2연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수아레즈가 20경기 출전한 선수이기 때문에 셀타비고 입장에서는 좀 큰 전력적 손실이라고 보고 있기도 하고요. 3승 2무로 헤타페가 굉장히 압도적인 모습인데 한 가지 불안한 점은 셀타비고의 강등 버프도 있을 테고 또 셀타비고의 스몰로프가 오고 나서의 아스파스의 투톱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통승을 갔었던 이유는 저는 이 경기를 승패로 가기에는 셀타비고가 헤타페 홈에서 이기기에는 지금 전력 차이가 좀 많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헤타페는 쿠쿠레아와 니움 선수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헤타페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 12경기째 무승부가 없다는 점에서 저는 무승부를 배제한 승패로 본다면 승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걸리는 부분은 셀타비그의 강등 버프도 있을 테고요. 또 투표율에 비해서 배당이 좀 높게 책정이 됐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자, 9번째 경기입니다. 12 오사수나와 22 에스파뇰의 경기인데요. 오사수나는 에레라 키퍼가 퇴장을 당했고요. 지금 2연패를 하고 있고 홈에서도 2연패를 하고 있어요. 6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에스파뇰은 토마스 선수가 복귀를 했고요. 오히려 홈보다 원정에서의 전적이 더 좋은 에스파뇰입니다. 저는 이 경기 초반픽에도 2변으로 가져갔고 최종픽에서도 2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변으로 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아빌라 선수가 없는 그 오사수나의 그 공격진의 날카로움은 조금 많이 떨어진다, 무뎌졌다라고 보고 있기도 하고요. 또 에스파뇰의 강등 버프. 저는 에스파뇰이 강등될 것 같진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라리가에서 가장 강등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팀을 레가네 쓰고요. 저는 에스파뇰이 슬슬 이 강등권에 있는 팀들이 슬슬 분위기를 좀 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해서 저는 에스파뇰의 토마스 복귀, 또 오사수나의 에레라 키퍼의 퇴장, 아빌라 선수의 부상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에는 토마스가 한 골 정도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승부도 조금 고민이 돼서 저는 이 경기 투픽으로 가져갔습니다. 10번째 경기입니다. 15위 바이올리드와 10위 빌바오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지금 빌바오가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지만 리그에서는 4연패를 하다가 직전 경기 승리를 했어요. 배당도 정배를 받았고요. 빌바오가. 저는 이 경기는 동일하게 경기력 봤을 때는 무승부에 조금 가까운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무승부가 투표율 1이면 물론 지난 회차에서는 무승부가 투표율 1이었던 그 경기가 승패로 나눠지지 않고 무승부가 뜨긴 했는데 저는 무승부가 투표율 1일 때 무승부가 나올 확률보다 승패로 나올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바이올리드의 위날 이런 선수들을 과르디올라 이런 선수들을 봤었을 때는 산드로 등 충분히 빌바오 상대로 빌바오가 최근에 좋지 않고 또 목요일날 오늘이죠. 오늘 새벽에 FA컵 컵 4강전이 있는데 빌바오는 제가 초안픽에도 언급드렸다시피 그러한 그 동기부여 자체가 리그보다는 유로파 컵대회 우승을 하면 유로파권이 나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유로파를 좀 목표로 할 텐데 그 유로파에 목표를 하기에는 리그보다는 조금 더 컵대회가 4강에 올라가 있는 상태여서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쪽에 좀 중점을 둘 것 같아서 저는 바이올리드의 단통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경기네요. 4위 첼시와 11위 에버튼의 경기인데요. 첼시는 화요일날 FA컵이 있었고요. 1군으로 나왔고 로테는 한 2~3명 정도 로테이션을 돌렸습니다. 에버튼은 2경기째 승리가 없어요. 저는 이 경기 동일하게 일단 첼시 승을 가져가긴 하는데 무승부를 바쳤어요. 벌리 경기를 단통으로 가고 이 경기는 무승부를 바쳤습니다. 벌리 경기는 투픽으로 가더라도 조금 애매한 경기인 것 같았고요. 첼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경기 승무로 가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첼시가 너무나도 좀 불안한 그런 모습들이 최근에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 리버풀을 잡고 분위기 반전을 저는 성공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서 승을 가져가긴 할 건데 최근에 에버튼의 그 경기력 자체는 물론 지난 맨유와의 경기에서 좀 홈에서 많이 밀리긴 했지만 에버튼의 그 활동량과 경기력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서 그렇지만 에버튼의 승을 가져가지 않는 이유는 에버튼이 원정에서 워낙에 좋지 않기 때문에 또 첼시는 홈에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승무로 가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승무로 갔습니다. 12번째 경기입니다. 11위 레반테와 9위 그라나다의 경기인데요.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지금 3연승을 하고 있고 19경기째 무승부가 없는 모습이고 그라나다는 지금 목요일날 컵 4강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라나다는 직전 경기 비기긴 했지만 그 전에 비기기 전까지 11경기째 무승부가 없어질 정도로 무승부가 없었던 팀입니다. 두 팀을 봤었을 때는 무승부가 굉장히 없는 두 팀이죠. 그런 부분 봤었을 때는 무승부는 안 나오지 않을까, 승패로 나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라나다도 마찬가지로 빌바오와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유로파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리그보다는 컵에 조금 더 중점을 두지 않을까. 그라나다의 직전 그 리그에서의 라인업도 좀 컵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라나다와 빌바오의 그 컵 경기를 보지 못하고 배팅을 했지만 그 경기를 꼭 참고해 주시고 그 경기를 보고 이 두 팀이 로테이션을 돌렸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레반테가 19경기째 무승부가 없기 때문에 홈에서 4연승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레반테가 워낙에 도깨비 팀이어서 오히려 이런 경기에서 조금 무승부가 너무 안 보이는데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일단 멤버십픽에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경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13번째 경기입니다. 5위 맨유와 2위 맨시티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저는 맨시티 단통으로 갔어요. 맨시티는 그 컵 대회에서 거의 1군으로 나왔고 약간의 로테이션을 돌리긴 했습니다. 맨유는 오늘 FA컵이 있고요. 포그바 선수가 뭐 훈련을 복귀했다고 하긴 하는데 이 경기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맨유는 2연패를 하다가 4경기째 패배가 없고요. 맨시티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투픽으로 갔었는데 단통으로 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그 배당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됐다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번 시즌에 맨시티가 홈에서 맨유한테 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맨시티가 좀 벼르고 나올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이 좀 들고 있고요. 또 FA컵에서도 하루 정도 일정적으로 여유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또 맨유가 예전에 이번 시즌에 강팀을 상대로 잘했었을 때에는 그러한 역습에서의 스피드가 좋았었던 부분인데, 제임스와, 그리고 레시포드, 그러한 두 선수의 그 스피드가 좋아서 조금 역습에서 오히려 강팀 상대로 조금 더 좋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레시포드가 없다면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스피드가 조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이변으로 보지 않고 맨유가 홈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지만 맨시티가 원정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맨시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14위 베티스와 1위 레알 마드리드 경기인데요. 베티스는 6경기째 승리가 없어요. 저는 이거 초안픽에 승패로 갔었죠. 승패로 갔었고요. 이 투표율에 비해서 배당이 너무 높아요. 이 단통으로 바꿨던 이유는. 그리고 저는 이 경기 좀 이변으로 좀 보고 있어요. 베티스가 최근의 경기력, 두 팀의 경기력을 봤었을 때는 무조건 이거는 레알이죠. 근데 너무 레알 쪽으로 보이고, 경기력 부분에서도 저는 그 레알의 결정력이 지금 너무 좀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레알의 그 측면 공간, 그리고 그 뒷공간, 이 부분을 베티스가 역습에서의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역습에서의 그 페키르, 측면에서의 페키르, 아니면 호아킨, 뭐 이글레시아스, 뭐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로렌모론도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좀 홈에서 이변을 일으켜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경기도 좀 지우고 싶은, 좀 강하게 좀 지우고 싶은 경기인데, 승부패가 저는 조금 다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다 보인다고 생각을 해서, 마음 같아서는 승무로 좀 가고 싶은 경기인데, 일단 승무로 가도 레알 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 있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그런 부분에서는 경기력 봤을 때는 가장 무승부에 조금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단통이면 무승부로 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지우고 싶은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와 와포드 경기. 이 경기도 약간의 승부패가 조금 다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우스햄튼과 뉴캐슬 경기도 이 경기도 좀 지우고 싶고요. 또 뭐 오사수나 경기도 좀 지우고 싶습니다. 이 경기는 뭐 이변을 보고 있긴 한데 에스파뇰이 이 경기까지 지면 좀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바이돌리드와 빌바오 경기는 당연히 좀 지우고 싶은 경기고요. 이 경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마지막은 뭐 말씀드렸던 베티스와 레알 마드리드 경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월요일날 복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좀 2월이 돼서 좀 그 금액이 좀 많이 몰릴 것 같은데 또 화이팅해서 당첨되시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